오늘은 전에 예고드린 것처럼 암의 스위치를 꺼라 중에 4장 영양의 경로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려 합니다. 일단 15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읽을 거라서 내용은 88페이지 정도 되고요. 내용이 많아서 그 중에 제가 읽고 이 내용은 외웠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을 더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패트릭 퀼린, 암을 이기는 영양요법에 힘을 쓴 저자는 이 책에서 내용 중에서 혈당을 높이는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암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나무에 휘발유를 붓고 있는 사람 옆에서 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음식 기적의 약이라는 책을 쓴 진 카퍼는 21세기의 획기적인 약은 음식이다라고 말했고요. 100년 동안의 거짓말을 쓴 저자 랜드 피츠제럴드는 우리 인간들이 소비하는 음식은 과거 10만 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에 훨씬 더 극심한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가 우리 몸에 집어넣은 음식은 현재의 유행성 질병과 만성 질환의 씨앗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질병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 결핍이다. 질병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은 한 가지 조건으로 인한 증상들일 뿐이다. 그 조건이란 바로 세포의 기능 장애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일들을 하는 세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세포는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영양은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암을 치유하고자 한다면 암을 돕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식사를 해야 한다. 즉, 항암 식습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좋은 식습관이 답이다.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습관은 암의 위험성을 50%나 낮추고 어떤 경우에는 75%까지도 낮출 수 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몸속 모든 세포는 당신이 먹고 마신 것들로 만들어진다. DNA 분석에 의하면 우리 식습관이 극적으로 바뀌어 온 지난 4만 년 동안 정작 인간 DNA의 변화는 아주 적었다. 우리 유전자들은 여전히 수렵 채취인들과 같고 당시 그들이 먹던 것과 같은 영양소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그런 영양소들을 얻지 못하고 있어 비극적인 만성질환과 암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식단은 생물학적으로는 부정합한 설탕, 곡물, 유제품, 가공식품으로 넘쳐나고 있다.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는 나라의 암 발병률이 더 낮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이미 충분하다. 건강과 생물학적 젊음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올바른 식사를 하는 것이다. 2000여 년 전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다. 세포는 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의사가 약을 처방해줘도 영양 결핍이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당신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독소가 가득한 화학물질들이 세포를 오염하고 영양 결핍을 일으켜 당신을 더욱 병들게 하고 계속 아프게 만든다. 처방약은 독소로 질병을 일으키지만 영양소들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질이 나쁜 식단이 당신을 병들게 한 경우 약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모든 영양소는 하나의 팀으로 함께 활동하고 하나라도 만성적으로 부족하면 전체 시스템과 건강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 하루 권장량이라는 것도 결핍성 질환을 예방할 최소한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하루 권장량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양이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권장량보다 몇 배는 더 섭취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자라면서 먹어오던 식습관대로 먹는다. 현대인의 식단은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만약 당신의 암이 전이되었다면 이제 선택하라. 식습관을 바꾸든지 아니면 생을 포기하든지. 당신의 면역 시스템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신의 식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라. 당신이 새롭게 개선된 식단에 익숙해질 때가 되면 당신의 입맛도 바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암의 원인이 유전적 변이라고 알고 있다. 사실 유전적 변이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영양 결핍이다. 영양소가 단 몇 가지만 결핍되어도 그 결과는 유전자 손상으로 이어진다. DNA가 손상되면 회복이 필요하기에 신체에 DNA 회복 시스템이 존재한다. 영양이 부족하면 회복 시스템 작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모든 게 세포는 암의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것과 같은 통제 기능을 포함한 많은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매일 필수 영양소 공급에 의존한다. 우리의 잘못된 음식 선택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흰 밀가루, 정제된 설탕 등의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거의 영원하다.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방부제,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는 인공색소, 부족한 맛을 대체하는 향료, 풍미를 높이는 화학조미료, 안 좋은 맛을 가리고 식감을 향상시키는 소금, 수분 유지를 돕는 화학물질들, 제조 공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식품 제조용 자재 등의 독소들이 가공식품에 첨가된다. 통상적으로 식료품 카트에서 진짜 음식을 찾기는 힘들다. 빵, 쿠키, 구운 식품들, 아침 식사용 시리얼, 통조림 식품, 냉동 피자, 우유, 치즈, 유제품, 과일 주스, 탄산음료, 독성 화학물질이 뿌려진 과일과 채소, 많은 영양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식품들, 다양한 형태로 정제된 설탕, 가공된 기름, 수소 경화 지방, 마가린을 뜻하고요. 인공색소, 화학조미료, 방부제, 양식 어류와 사육장에서 길러진 가축의 고기로 가공된 식품 등으로 식료품 카트가 채워진다. 카트 안에는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노화촉진, 그리고 암이 들어있는 것이다. 암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낭비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지불하고 암을 구입한다는 사실에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은 불순한 음식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가능한 한 자연 상태에 가장 가까운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화학 비료는 토양 속의 미네랄을 대체하지 못한다. 만약 토양 속에 미네랄이 없다면 미네랄은 식물 속으로 들어갈 수 없고 당신이 그 식물을 섭취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없다. 농산물은 익기 하루 또는 이틀 전에야 비로소 많은 영양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영양 성분을 80%까지 낮춘다. 유통에도 문제가 있다. 농산물은 익었을 때 수확하고 그 후 곧바로 섭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수확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농산물의 영양소가 줄어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마트에 있는 농산물의 평균 수명이 2주라는 것과 심지어 어떤 상품은 1년 이상 지난 것도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신선한 사과는 평균적으로 10개월 정도 되었고 쉽게 1년을 넘기기도 한다. 그것들은 여전히 사과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영양분 가치는 매우 낮다. 신선한 오렌지에는 대개 비타민C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소위 신선한 오렌지로 불리는 것은 초록색 상태에서 수확한 후 창고에 저장했다가 인위적으로 색을 칠해 신선한 상품인 양 판매된다.
사실 유기농이 아닌 오렌지의 색상이 균일한 이유는 인공 염료를 껍질에 첨가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오직 유기농 오렌지만을 먹어야 하는 이유다. 식품은 매우 건실해 보이지만 영양소는 그렇지 않다. 영양소는 쉽게 사라지거나 파괴된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3일이 지나면 엽산을 60% 잃는다.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녹색 콩과 같은 채소들은 농산물 코너에 도착하기 전 이미 50%의 비타민 C를 잃는다. 이런 채소들을 조리하면 25%의 비타민 C, 70%의 비타민 B1, 그리고 50%의 비타민 B2가 추가적으로 손실된다. 2002년 암 연구와 임상종양학 저널에 발표된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엽산 보충제는 모든 식도암의 위험성을 상당히 줄여준다고 한다. 비타민 C를 보충하면 식도암 위험을 66% 줄이고 비타민 E를 보충하면 놀랍게도 87%나 줄일 수 있다. 미네랄 결핍도 중요한 문제다. 노벨상 수상자의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미네랄 결핍을 모든 아픔, 모든 질환,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암의 생성 과정만큼이나 복잡한 것이 과일과 채소 안의 화학 물질들이다. 이 물질들은 암 생성 과정의 모든 단계를 방해한다. 실제로 과일과 채소 안의 화학 물질들이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고 정상적인 세포들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과일과 채소는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암을 치유할 수도 있다. 과일과 채소는 결핍과 독성이라는 질병의 두 가지 원인을 해결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복구한다. 그러나 표준적인 암 치료법들은 그 자체로 결핍과 독성을 일으킨다. 이런 치료법들은 세포를 정상으로 되돌리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치료법들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그리고 수술을 뜻해요. 건강을 만드는 핵심은 좋은 영양이다. 당신의 첫 번째 과제는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당신을 아프게 만든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당신은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영양이 암 스위치의 켜기와 끄기를 통제한다. 암을 치유한다는 것은 암이라는 과정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염증은 암을 포함한 모든 만성 질환의 바탕이다. 염증은 암의 원인이자 암을 촉진하는 요소로 암의 생성 과정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염증은 DNA를 망가뜨리고 세포막을 훼손하며 세포로의 산소 운반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염증은 암세포를 둘러싼 천연 보호막의 투과성을 높여서 종양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려면 염증이 필요하다. 세포 자멸은 세포가 비정상이 되었을 때 세포 스스로 죽는 과정을 말한다. 세포 자멸은 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건강한 세포 자멸을 유지하거나 세포 자멸 능력의 복구를 도와주는 일은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유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혈관 신생은 새로운 혈관이 자극을 받아 종양이 켜지도록 먹이를 주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혈관 신생은 억제해야 한다. 혈관 신생은 새로운 혈관이 자극을 받아 종양이 켜지도록 먹이를 주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혈관 신생은 억제해야 한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식단에 첨가하면 당신은 삶의 어떤 시기에서든 건강상의 이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브로콜리가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다. 당근은 폐암을 치료할 수 있으며 생강과 양파 및 마늘은 종양 크기를 줄여준다. 호두에 관한 새로운 자료도 있다. 호두에 관한 연구는 2010년 3월에 열린 미국 화학학회의 연례회의와 사이언스 데일리를 통해 발표되었다. 호두는 종양의 성장 조절 및 신진대사와 관련된 여러 유전자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UC 데이비스 암센터 연구원 폴 데이비스는 연구 결과 전립샘 암에 걸린 쥐가 호두를 섭취하면 종양의 성장이 억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구는 호두가 환자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호두, 양파, 당근 등 진짜 음식들이 질병과 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반대로 가공식품은 질병과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암을 일으키고 촉진하는 수많은 요인은 염증도 일으키고 촉진한다. 염증이 많은 사람일수록 암에 더 잘 걸린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암 발병률이 낮다. 과일과 채소 안에 함유된 영양소들은 플라보노이드라 불리는 수천여 종의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하나의 과일이나 채소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데 모두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져 함께 일한다. 플라보노이드들이 다 함께 일하게 하려면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 플라보노이드는 세포 자멸을 돕고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 또한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로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암세포를 진압하고 심지어는 사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플라보노이드 기능 가운데 하나가 NF-kB라는 세포 신호 전달 분자의 조절을 돕는 것이다. NF-kB의 세포 신호 전달 활동을 조절하는 플라보노이드가 충분하지 않으면 종양세포들은 성장하고 염증성 화학물질이 생성된다. 플라보노이드가 충분하면 NF-kB의 신호 효과는 억제되고 염증은 줄어들며 종양은 성장을 멈춘다. 어떤 경우에는 종양이 사라지기도 한다. 플라보노이드는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수많은 세포 신호 분자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암 억제제라는 것을 밝혔다. 베타카로틴은 치료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될 세포를 정상으로 복구해 암의 발병을 예방한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은 결핍과 독성을 불러일으켜 암을 촉진하므로 매우 위험하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식품의 영양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독성과 발암물질을 만들어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한다. 세포 간의 통신을 망가뜨리고 면역체계에 스트레스를 주며 혈중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 모든 것이 암의 생성 과정을 일으키고 촉진한다. 십자화과의 채소들,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브리셀 콩나물, 순무, 콜리플라워, 무, 청경채, 미나리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많은 식품이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십 년간의 연구들이 분명히 입증했다. 암과 싸우는 음식들은 모두 다량의 파이토케미컬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서 파이토케미컬이란 식물성 화학물질을 뜻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신생을 억제하지만 니코틴은 혈관 신생을 촉진한다. 설탕, 오메가6 오일의 과잉, 경화유, 동물성 단백질 과잉, 유제품은 모두 암을 촉진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다. 암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설탕에 완전히 의존한다. 혈중 당 수치를 높이면 암세포의 성장을 돕게 된다. 나아가 설탕은 종양이 성장하고 전이되도록 돕는 강력한 촉진제인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설탕, 과일 주스, 그리고 곡물과 같은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증가시킨다. 인슐린 수치를 정상화하는 것은 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오메가6가 많이 함유된 기름들은 옥수수 기름, 홍화씨유, 해바라기 씨유, 땅콩기름, 콩기름, 카놀라유를 뜻합니다. 암의 진행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대 이런 기름을 섭취하지 마라. 이런 기름들을 사용해 만든 구운 음식과 샐러드용 드레싱을 포함한 수천 가지의 식품도 절대 먹지 마라.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 특히 유제품의 단백질이 암을 촉진한다. 동물성 단백질의 과잉 섭취는 실험 동물들의 암 스위치를 100% 켤 수 있었다.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식단은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유방암과 전립腺 암을 포함한 여러 암을 촉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은 신체를 산성화하는데 암은 산화된 환경에서 잘 성장한다. 동물성 단백질은 다량의 아미노산, 메티오닌을 함유하고 있다. 메티오닌 과잉은 암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먹지 말아야 할 4대 유해 식품과 피해야 할 음식들. 내가 4대 유해 식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4대 유해식품은 설탕, 밀가루, 가공된 기름, 유제품과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이다. 이 식품들은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암을 촉진한다. 설탕을 암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다. 우리 유전자는 여전히 수렵과 채취 시대에 그것과 같아서 정제된 설탕의 부담을 생물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물학적인 조건 때문에 설탕은 신진대사에 치명적인 독이 되고 암의 스위치를 켜며 암을 촉진한다. 설탕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설탕을 먹으면 DNA에 손상을 주는 염증성 활성산소가 넘치도록 많이 생성된다. 설탕은 세포의 산소를 결핍시키고 산소가 결핍된 세포는 암세포가 된다. 설탕은 노화 과정도 가속화한다. 혈당이 조금만 상승해도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염증을 유발한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10에서 13개의 티스푼의 설탕이 들어있다. 심각한 세포기능 장애를 6에서 8시간 동안 지속시키기도 한다. 설탕은 호르몬,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의 신진대사를 방해한다. 이 모든 것이 면역, 소화 과정, 심혈관계, 신경계 및 호르몬과 효소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설탕을 하루에 여러 번 먹는다면 우리 몸은 지속적인 생화학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 신체의 균형을 깨뜨려서 더 이상 적절한 소통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가 조절 및 자가 치유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질병이다. 설탕을 대사하기 위한 특정 영양소가 요구된다. 비타민 B, 칼슘, 마그네슘, 크롬, 아연 등이 그것들이다. 당신이 먹는 설탕을 처리하기 위해 뼈, 치아, 기타 조직들은 이런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잃을 수밖에 없다. 빠르게 당으로 대사되는 물질들은 암에게 먹이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킨다.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설탕을 필요로 한다. 몸속에서 설탕은 산성의 형태다. 매일 설탕을 섭취하면 지속적으로 산성이 과도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암을 유발하고 촉진한다. 설탕은 혈류로 순식간에 흡수되어 체세포에 빠르게 분포된다. 설탕을 매일 먹으면 몸이 심하게 산성화되는데 이때 우리 몸이 산을 중화하고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칼슘 및 마그네슘과 같은 소중한 미네랄이 뼈와 치아에서 손실된다. 설탕은 또한 비타민C 대사를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설탕과 비타민C는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며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설탕이 비타민C를 이겨서 세포 속에서는 비타민C 결핍이 일어나게 된다.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하다. 사실 백혈구는 감염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른 세포들보다 50배나 더 많은 비타민C를 필요로 한다. 인슐린은 세포에게 설탕을 흡수해 에너지로 태우거나 지방으로 저장해 혈당을 낮추라는 신호를 보낸다. 인슐린이 과잉 생성되면 혈중 인슐린 수치는 몇 시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인슐린 과다 분비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쏟아낸다. 염증 및 암의 성장과 전이에 강력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슐린 증가는 당신이 설탕을 먹을 때마다 일어난다. 인슐린은 암을 일으키는 스위치다.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설탕을 가장 적게 먹고 인슐린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다.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보다 6배에서 10배나 많은 인슐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인슐린은 세포 성장을 자극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인슐린 과잉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결합 단백질 3의 생성을 억제한다. GFBP3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결합 단백질. IGFBP-3은 암세포 확산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죽게 만들어 세포 자멸을 돕는다. 인슐린이 증가할 때마다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는 또 다른 호르몬이 염증과 암의 성장 및 전이를 자극한다. IGF의 임무는 세포 성장을 자극해 암세포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IGF는 염증 인자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은 암의 성장 및 전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설탕은 인슐린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인슐린은 에스트로겐을 증가시킨다.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유방암을 유발한다.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보호단백질에서 철분을 제거하고 몸속의 철분 함량을 높여 암을 일으킨다. 비유기농 식품의 농약으로부터 수많은 에스트로겐 유사 화학물질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해 오고 있다. 신체의 중요한 분자가 AGES를 형성하기 위해 반응하면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이 더욱 쉽게 일어난다. AGFS는 DNA뿐만 아니라 DNA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효소까지도 망가뜨린다. 당신 삶에서 설탕을 내던져 버린다면 AGES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를 먹어도 AGES가 생성된다. 항상 음식을 먹을 땐 제품의 성분표 읽는 습관을 들여라. 다음은 제품에 설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몇 가지 식품 목록이다. 제품 성분표에 설탕, 사탕수수 시럽, 액상과당, 말토텍스트린, 첨체당, 엿기름, 과당, 물엿, 황설탕, 현미조청, 포도당, 메이플 시럽, 사탕수수, 옥수수 시럽, 락토스, 당밀, 정제설탕, 덱스트로스, 말토스, 흑설탕, 유기농 설탕, 과즙, 사탕수수액, 원당, 농축과즙, 꿀. 이거는 다 당을 의미합니다. 설탕.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설탕의 그람수를 확인하고 섭취할 양을 제한해라. 만약 당신이 먹으려고 하는 음식에 4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다면 그 음식은 불합격 처리해라. 건강을 위해 당신의 삶에서 설탕 및 모든 가공식품을 제거해라.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다면 설탕이 첨가된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설탕은 유효기간을 늘려주고 맛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첨가된다. 신선한 브로콜리, 해바라기 새싹, 브라질 너트, 현미는 성분표가 필요하지 않으며 설탕이 첨가되지 않았다. 신선한 자연식은 삶을 단순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감미료를 피하는 과정에서 단맛이 꼭 필요할 때는 순수한 스테비아 추출물을 조금 사용하면 좋다. 스테비아는 자연적인 달콤한 맛으로 칼로리가 없는 허브다. 실제로 설탕보다 100배나 더 달콤하면서도 혈당이나 인슐린 상승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이어트 탄산 음료를 한 캔이라도 마시면 암을 유발하는 DNA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아스파탐은 흥분 독소로서 혈액 뇌관문을 관통해 뇌와 신경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또한 아스파탐은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높인다. 아스파탐은 대부분의 다이어트 탄산음료에 사용된다. 제로콜라, 제로라는 말이 꼭 당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밀가루. 흰 밀가루는 혈당, 인슐린, 에스트로겐을 상승시키며 염증성 화학물질과 활성산소의 홍수를 야기한다. 암의 스위치를 켜서 암을 촉진하는 게 밀가루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대사작용 및 호르몬의 균형을 방해한다. 그리고 통밀빵이나 전곡 시리얼이라고 표시된 것들조차도 대부분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다. 선조들이 섭취하던 밀과는 현재의 밀가루는 다르다. 현대의 밀은 단백질 함량을 늘리기 위해 잡종 교배된 것이다. 글루텐에 대한 면역 반응은 활성산소와 염증을 생성하고 몸을 더욱 산성화하는 산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과로한 면역체계,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 염증 및 산증은 암의 스위치를 켜고 촉진하는 것을 돕는다. 우리의 유전자는 과일과 채소의 독소를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 곡물에 첨가된 특수한 독소를 처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효모가 들어있는 구운 음식은 특별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암 환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효모가 들어있는 구운 음식. 많은 연구가 빵과 여러 가지 제과 제품들을 암과 연관시킨다. 그 이유는 제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된 효모의 신진대사 폐기물인 발암성 곰팡이 독소 때문이다. 게다가 곡물에는 파이테이트라는 항영양소가 들어있다. 파이테이트는 칼슘과 함께 반응해 당신이 칼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칼슘 결핍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곡물에는 단백질의 한 종류인 렉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다. 렉틴은 소화관 조직을 상하게 하고 영양소 흡수를 줄일 수 있다. 렉틴은 식물이 곤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방어용 단백질 화합물이며 강력한 천연 살충제다. 현대의 잡종 교배된 밀에는 특히 많은 양의 렉틴이 들어있다. 밀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서 만성적 염증성 질환이 더 많이 발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뒷받침이 된다. 렉틴으로 인해 생성된 염증은 DNA로 손상하고 암의 스위치를 켜서 암을 촉진한다. 우리가 밀을 먹을 때 렉틴은 우리 위장기관을 손상시켜 소화관 조직에 상처를 입히고 구멍을 뚫어 큰 분자들이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한다. 일단 장에 누수가 생기면 글루텐을 포함한 소화되지 않은 분자들이 혈류 속으로 들어간다. 면역계는 이 분자들을 침입자로 보고 공격해 염증을 일으킨다. 자가면역증후군과 만성염증을 야기한다. 렉틴은 소화관 조직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소화관 조직을 통과해 염증성 화학물질이 생성되도록 신체 곳곳을 자극한다. 이 모든 결과는 전신의 만성염증이다. 암을 방어하기 위한 신체의 첫 번째 방어선인 면역체계 손상의 결과를 낳는다. 또한 이런 면역 반응은 신체의 산의 양을 늘려서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암을 촉진하는 산성 환경을 조성한다. 렉틴은 면역의 필수적인 흉선에 손상을 입히며 혈액 속의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 뿐만 아니라 갑상샘에도 손상을 준다. 갑상샘 질환인 하시모토병, 자가면역질환은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을 일으켜 암의 발병에 기여한다. 소화지방변증 발병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렉틴은 인슐린 저항성 및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인슐린 유사 성질을 나타낸다. 렉틴은 혈소판 점착과 혈전을 자극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 레틴은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암이 몸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수월하게 만든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특히 암 환자는 미리 함유된 모든 제품을 피해야 한다. 가공된 기름. 잘못된 기름을 먹으면 암의 스위치가 켜지고 좋은 기름을 먹으면 암의 스위치는 꺼진다. 사실상 마트에서 구입하는 경화유, 카놀라유, 옥수수기름, 모카씨유, 땅콩기름, 홍어씨유,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그리고 대부분의 올리브유를 포함한 많은 기름은 잘못된 기름들이다. 신체의 세포가 오래되어 낡아지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 세포막은 주로 기름으로 만들어지는데 신체 회복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매순간 수백만 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 세포막은 세포에 출입하는 것들을 통제하는 까다로운 일을 맡고 있다. 잘못된 것들은 내보내고 올바른 것들은 들어오게 하며 필수 영양소를 운반하고 대사성 폐기물을 제거한다.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하지만 세포막은 모든 일을 아주 잘 수행한다. 다만 당신이 처음부터 세포막을 제대로 구성해 놓았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이다. 당신이 올바른 기름들을 정확한 비율로 섭취하지 않으면 세포막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기름이란 가공되지 않은 고품질의 코코넛 오일, 생선기름, 아마인유, 올리브유를 말한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산소 결핍, 산소 호흡 부족이 암의 주요 원인임을 기억해라. 혈액 속에 산소가 충분하더라도 산소가 세포막을 통과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세포는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 사람에게는 필수 지방산이라는 특정 기름이 필요하다. 오메가3와 오메가6를 말한다.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1:1이 이상적이라고 평가한다. 오메가6 지방산 과잉은 면역체계를 억제하고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의 성장과 전이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이다. 인슐린 수치 상승은 암을 유발하고 염증을 늘리며 면역력을 억제한다. 반대로 오메가3가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억제하고 종양의 성장도 막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수 지방산과 같은 좋은 기름은 생명의 건물을 짓는 중요한 기본 구성물이다. 또한 건강한 세포막을 만드는 데 필요하며 신체의 필수 화학물질을 만들기 위한 원료다. 샐러드용 드레싱, 구운 음식, 튀긴 음식, 아침 식사용 시리얼, 식당 음식 등 우리가 먹는 모든 가공식품은 독소를 지닌 생물학적으로 부적절한 기름으로 만들어진다. 트랜스 지방은 1회 섭취량이 0.5g 이상인 경우에만 표기한다. 0.5g조차도 유독한 양이지만 트랜스 지방을 표기하지 않거나 라벨에 트랜스 지방이 없는 제품이라고 표기하기 위해 식품 제조사는 트랜스 지방의 1회 섭취량이 0.5g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조정한다. 마가린 또는 베지터블 쇼트닝으로 표기된 것들도 모두 경화유다. 경화유가 들어있는 식품은 절대 섭취하지 마라. 우리 식단에서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의 균형이 깨지면 신체에 염증이 생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염증이 모든 만성 질환의 공통 분모이며 암의 생성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염증성 프로스타글라딘은 오메가6 지방산에 의해 생성되는데 면역계를 압박해 염증, 심장질환, 암을 증가시킨다. 충분한 양의 오메가3 지방산이 존재하면 항염증성 프로스타글라딘이 생성되어 오메가6 지방산들을 상쇄해 균형을 맞춘다. 과잉된 오메가6는 체내의 비타민 E 양을 급격히 줄여 DNA와 조직을 손상하는 활성산소를 늘리고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한다. 양식 어류는 바다와 강이라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먹던 정상적인 먹이와는 반대로 곡식을 먹기 때문에 지방산 비율이 잘못되어 있다. 곡물은 먹은 소고기와 닭고기 역시 지방산 비율이 바뀌었다. 진짜 계란, 자연식을 먹은 암탉이 낳은 진짜 계란에는 약 300mg의 오메가3 지방산 DHA가 함유되어 있음을 참고해라.
DHA는 종양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를 억제하고 종양 억제 유전자 및 종양의 세포 자멸과 관련된 유전자를 활성화해 암의 생성 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연 소고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곡물 사료를 먹고 자란 소고기는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다. 소고기를 먹고 싶다면 풀을 먹고 자란 유기농 소고기를 먹어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모든 자연 식품에서 발견된다. 신선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 생견과류 및 유기농 생선, 유기농 육류로 식료품 장바구니를 채워라. 유제품과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 모두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암의 생성 과정을 촉진한다.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많은 식단은 암을 촉진하고 동물성 단백질이 적은 식단은 극적으로 암을 억제한다. 유제품 자연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다른 종의 우유를 마시거나 젖을 뗀 이후에도 계속 우유를 마시는 일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인간만이 이런 행위를 한다. 그 결과 심장병, 골다공증, 당뇨병, 간염, 관절염, 알레르기, 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우유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암에 더 잘 걸린다. 59개의 생물학적 활성 호르몬, 수십 개의 알레르기 항원, 52개의 강력한 항생물질, 농약, 제초제, 폴리염화베닐, 다이옥신, 피, 고름, 배설물, 용매, 바이러스, 과도한 박테리아, 그리고 방사선 화합물질까지 들어있는 것이 우유다. 우유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이 있다. IGF-1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의 급속한 성장 및 증식의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필시 모든 암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유전자가 조작된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은 소는 특별히 IGF-1을 많이 함유한 우유를 생산한다. 아이스크림 하나에는 우유 한 잔보다 12배나 많은 강력한 암 가속 장치가 들어있다. IGF-1이 크림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IGF-1은 암의 로켓 연료와 같다.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에는 설탕과 인공색소, 향료, 가공 보조제 같은 유독성 화학물질이 쌓여 있으며 농우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되는 카라기난이 들어있다. 카라기난은 인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분해된 카라기난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우유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가장 높다. 우유와 유제품은 건강한 식품이 아니다. 과거 많은 사람이 농부였을 때 그들이 기르던 젖소의 정통적인 우유 역시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재앙까지는 아니었다. 오늘날의 우유는 사람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거짓된 식품으로 심하게 가공되었고 알레르기까지 일으킨다. 우유는 암을 촉진하는 성장인자와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장인자와 성장 호르몬 문제 외에도 우유 단백질이라는 문제가 있다. 캠벨은 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촉진제가 우유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캠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양학자 콜린 캠벨이다. 젖소 우유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은 암 진행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암을 촉진한다. 유제품 단백질에 대한 지속적인 면역 반응은 인체를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드는데 이것이 암을 촉진한다. 살균된 우유는 산성 식품이다. 고단백 육류와 유제품이 혈액을 산성화해 뼈의 칼슘을 빼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로 인해 인체가 섭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칼슘을 잃거나 배출하게 된다. 이런 적자는 기본적으로 뼈에 비축된 칼슘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우유가 칼슘 손실과 골다공증을 유발하는데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에 매우 중요하다. 칼슘과 비타민 D 모두 암 예방에 꼭 필요하다.
식물성 식품으로부터 칼슘을 얻는다. 케일, 브로콜리, 콜라드 등의 녹색 채소에 칼슘이 들어있다.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 전체 단백질의 하루 권장량은 50에서 60g. 동물성 단백질 과잉은 암, 비만, 심장병, 당뇨병, 골다공증, 신장질환, 안구질환, 뇌질환 및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한다. 동물성 단백질이 과잉된 식단은 신체의 에스트로겐 비율을 변화시켜 균형을 깨트린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연구 결과 아라키돈산은 종양의 성장 및 전이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하루 평균 7g 이하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가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다. 달걀 하나, 생선 한 조각 또는 손바닥 크기의 육류 정도면 적당하다. 하루 권장량의 나머지는 식물성 단백질이어야 한다. 고기, 특히 붉은색 고기는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 과도한 철분은 암의 성장 및 전이를 가속화한다. 암은 철분에 따라 성장하고 철분은 활성산소 발생 장치와도 같아 DNA로 손상할 수 있다. 붉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폐암 확률이 300%나 높다. 동물성 단백질을 소량 섭취하는 것은 괜찮다. 양식 어류를 먹어서는 안 되며 계란과 고기는 꼭 유기농이어야 한다. 다음은 콜린 캠벨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 내린 결론이다. 첫째, 성장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암을 촉진한다. 둘째, 동물성 단백질이 적은 식단은 암을 억제한다. 셋째, 고단백 식사를 하는 아이들일수록 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암이 발병한 경우 저단백 식사를 해라. 저단백 식사가 차후의 암 성장을 극적으로 막아준다. 다섯째, 동물성 식품을 주로 먹는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잘 걸린다. 여섯째, 젖소 우유의 단백질은 강력한 함 촉진제이며 카제인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암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물질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캠벨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당뇨, 심장병, 신장질환, 안구질환 및 다른 질환들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와 연관이 있다. 식물성 단백질은 암을 촉진하는 효과가 없으며 많이 섭취해도 안전하다. 다음은 동물성 단백질을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다. 첫째, 채소를 먼저 먹는 식습관을 가져라. 둘째, 고기 대신 신선하고 익히지 않은 샐러드를 메인 코스로 구성해라. 소량의 고품질 동물성 단백질 또는 단백질이 풍부한 새싹 채소를 메인 코스인 샐러드에 추가해도 좋다. 아보카도는 몸에 좋은 필수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단에서 고기를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견과류와 씨앗들, 날것이나 물에 불린 것, 싹이 튼 것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좋은 원료이며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렌틸콩은 멕시코 요리 조리법에서 다진 고기, shepherd 파이, 으깬 감자 안에 고기를 넣어 만든 파이, 미트볼, 고기 소를 채운 고추의 대체 식품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고기를 먹을 때는 굽고 타고 갈색으로 변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라. 지방질이 불꽃으로 흘러 들어갈 때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 불리는 위험한 발암 물질이 형성된다. 고온에서 고기를 조리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 고온에서 조리된 모든 단백질에는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바베큐는 화염과 높은 온도 때문에 고기를 요리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방법이다. 고기는 저온, 장시간 조리에 적합한 냄비를 이용해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온으로 하룻밤 동안 하는 요리가 가장 이상적이다. 생선과 해산물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형태의 동물성 단백질이며 신선한 생선을 가끔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이다. 양식 어류는 독소를 갖고 있으며 지방산 조합 비율이 잘못되어 있다. 태평양이나 알래스카와 같이 오염이 적은 지역의 어류를 선택하거나 수은 함량 검사를 받은 브랜드를 선택하면 수은에 대한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소금
나트륨은 신경이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도와주며 영양소 흡수, 몸속의 물과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체는 하루에 약 220mg의 나트륨을 필요로 한다. 우리 몸은 칼륨이 풍부하고 나트륨 함량은 적은 자연식품만 먹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에게 나트륨을 많이 공급하는 음식들은 바로 빵, 파스타, 피자, 크러스트와 같은 곡물로 만든 것들이다. 토마토 소스와 치즈에는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통밀빵 한 조각에는 약 1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 또 다른 공급원으로는 가공육, 소세지, 조리된 치킨 도시락과 기타 조리 및 포장 판매용 고기 등이 있다. 60g의 칠면조 가슴살 가공육에는 709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 채소로 만든 스프와 소스, 통조림 채소를 포함한 가공된 채소에서도 많은 나트륨이 발견된다. 감자칩과 감자튀김 같은 제품은 말할 것도 없다. 완두콩 통조림 반컵에는 390mg이 들어있고 채소, 소고기, 수프 통조림 한 컵에는 780mg이 들어있다. 저지방 우유 한 잔에는 107mg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30g의 체다 치즈에는 180mg이 들어있다. 콘프레이크 한 컵에는 200mg이 들어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음식들이 함유하고 있는 나트륨의 양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당신의 뼈는 약해진다. 2000mg의 소금을 먹을 때마다 당신은 약 23mg의 칼슘을 잃을 것이다. 칼슘은 암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하다. 과도한 나트륨의 또 다른 파급 효과로는 만성피로, 신경장애, 조기 노화, 체중 증가, 면역기능 장애 및 암이 있다. 칼륨을 늘리려면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곡물을 섭취해라.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들로는 바나나, 오렌지, 아보카도, 토마토, 브로콜리, 리마콩, 멜론, 오이, 파파야, 망고, 키위, 시금치가 있다. 흥분 독소로 알려진 화합물은 글루탄산염. 글루탄산염은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물론 식당에서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데 사용한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MSG가 바로 글루탄산 소다이다. 글루탄산염은 뇌종양 환자에게 특히 위험하다. 종양의 성장과 공격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글루탄산염은 몸에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를 생성하는데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NA가 지속적으로 손상되면 암의 스위치가 켜질 것이다. 모든 가공식품 가운데 80% 정도가 글루탄산염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루탄산염은 천연조미료, 향신료, 식물성 단백질 가수분해물, 식물성 단백질 카제인 나트륨, 잎상 콩단백, 콩단백질 추출물 등의 단어로 식품 성분표를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글루탄산염은 뇌와 신경계를 망가뜨린다. 또한 DNA를 손상하고 당뇨, 비만,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 조작식품. 유전자 조작식품은 제초제에 대한 내성 증가나 영양성분 개선과 같은 원하는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험실에서 변형한 것이다. 유전자 조작은 한 생물체의 유전 물질을 다른 생물체의 영구적인 유전자 정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유기농 옥수수와 유기농 콩의 절반이 유전자 조작으로 오염되어 있다. 유전자 조작 식품 도입 이후 암 발병률이 급증했으며 유전자 조작 식품이 여기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1994년 미국 FDA는 유전자가 조작된 소의 성장 호르몬 RBGH 판매를 승인했다. 젖소가 더 많은 우유를 만들어 내도록 한다.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젖소는 더 많은 우유를 만들어낸다. 젖소의 우유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이 500%나 증가했다. 실제로 RBGH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 금지되었다.
병리학자인 스탠리 유언 박사는 유전자 조작식품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암에 대한 최전방 방어선이다. 우리 내장에 있는 박테리아는 질병에 대한 면역 방어에 탁월한 역할을 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을 한 번만 섭취해도 건강한 박테리아의 유전적 구조가 변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일이 유전자가 조작된 작물 주변에 살던 꿀벌들이 꽃가루에 접촉하다 대량으로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인 쥐들이 3주 안에 죽었는데 쥐들의 간과 췌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은 후 불임이 되었다. 양은 유전자 조작 모카밭에 방목된 후 죽었다. 알레르기 문제도 드러났다. 미국으로부터 유전자 조작 대두를 수입한 영국에서 콩 알레르기가 50%나 급증한 것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콩은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알레르기의 원인일 것이다. 지금 농업계에서 사용하는 유전자 조작은 통제불능의 생물학적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수많은 미생물, 식물, 동물을 멸종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잠재적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다. 가공식품은 쓰레기다. 가공식품은 인간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것이며 당신의 건강을 파괴하고 결국 당신을 병들게 할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음식 섭취에도 궁합이 있다. 음식은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 음식 조합이 잘못되었을 경우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소화되지 않는 음식은 위험한 독소 생성을 촉진하거나 독성을 불러일으킨다. 영양 결핍과 독성의 조합은 결국 암의 생성 과정에 기여한다. 소화를 위해서는 동일한 화학적 환경을 필요로 하는 음식들로 식사를 해야 한다. 각기 다른 조합의 소화액이 필요하다. 곡물로 만든 탄수화물이 알칼리성 환경을 요구하고 단백질은 강한 산성 환경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곡물로 만든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분해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사용하기 위해 알칼리성 환경을 요구하고 반면에 단백질은 강한 산성 환경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 산과 알칼리는 서로 중화되므로 어느 것도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소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창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다. 탄수화물이 단백질과 같이 위장에 들어가면 통과하지 못하고 막히게 된다. 소화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은 발효되기 시작해 독소를 생성한다. 그리고 가스, 팽창, 복부 불편, 산성 소화 불량증, 영양 흡수 결핍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고기와 밥 또는 고기와 감자를 같이 먹는 식단은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과일은 소화에 필요한 모든 효소를 본래 가지고 있으므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소화기를 통과할 수 있다. 멜론 같은 일부 과일은 15분에서 20분 동안만 위장에 머물고 다른 과일들은 머무는 시간이 약간 더 길지만 단백질은 말할 것도 없고 탄수화물만큼 길지가 않다. 과일이 탄수화물과 함께 위장에 남아있게 되면 과일과 탄수화물이 혼합되고 발효가 된다. 그리고 독소를 생성해 몸 전체에 독소가 퍼진다. 과일이 단백질과 위장에 남아있게 되면 소화 능력은 악화되고 단백질이 부패해 마찬가지로 강력한 독소가 몸에 퍼진다. 소화장애로 인해 이미 섭취한 음식에서 영양소들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 당신은 금방 배고픔을 느낄 것이다. 몸이 영양 부족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는 새로운 방법을 익힌다면 음식이 주는 혜택을 최대치로 얻을 수 있다.
한 끼는 과일을 먹고 다른 한 끼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도록 해라.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끼는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두 번째 끼는 탄수화물, 그리고 나머지 한 끼는 단백질을 먹어라. 대신 단백질은 꼭 동물성 단백질일 필요는 없다. 과일은 훌륭한 아침 식사다. 단, 당신에게 혈당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렇다. 위가 비어 있을 때 과일은 바로 통과할 수 있다. 몸은 생명을 주는 모든 비타민, 미네랄, 미량, 무기질, 효소를 쉽게 흡수할 수 있는데 그 덕에 우리는 원기왕성해진다. 아침에 과일을 섭취하면 활발한 소화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몸의 휴식 시간도 연장된다. 점심 식사는 신체가 쉽게 알칼리성 환경을 제공하는 탄수화물과 채소로 이루어진 식사 또는 소화계가 산성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단백질과 채소로 이루어진 식사로 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몸은 모든 좋은 것을 끌어내 세포를 회복시키고 연료를 보충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음식을 소화하는데 신체의 모든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 졸리지도 않다. 우리 몸이 불가능한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기분도 나아진다. 몸이 분해되고 흡수된 영양소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신은 활력을 얻는다. 저녁 식사는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을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다. 탄수화물, 곡물,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과 식물, 콩과 같은 전분 채소, 파스타 또는 빵은 채소와 함께 먹어라. 탄수화물을 단백질 또는 과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단백질, 견과류, 씨앗류, 소량의 고기 또는 생선은 전분이 함유되지 않은 채소와 함께 먹는다. 그리고 탄수화물과는 함께 먹지 않는다. 과일은 따로 먹어라. 감귤류 같은 신과일, 사과, 망고, 모든 베리류, 체리, 배, 살구, 복숭아는 생견과류와 같이 먹을 수 있다. 멜론은 따로 먹어야 한다. 달콤한 과일은 신과일을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최고의 항암 식단이다. 암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영양결핍으로 유전적 손상, 면역기능 장애, 질병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진짜 음식은 암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한다. 암을 이겨내려면 우선 암을 유발하는 나쁜 식단을 버리고 항암 식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4대 유해식품, 설탕, 밀가루, 가공된 기름, 유제품과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멀리해야 한다. 이것들은 나쁜 식단의 기본이자 암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암의 성장과 전이를 돕는다. 올바른 식단에는 신선한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이 항암 식단이다. 인체에는 종양의 성장을 방해하고 세포 자멸, 암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있고 식물성 식품에는 암 생성 과정의 모든 단계를 방해하는 데 필요한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다.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 암을 간단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반적인 암 치료법은 신체를 손상해 생존율을 낮춘다. 영양 개선이 훨씬 더 우수한 접근법이다. 실제로 암은 채소 결핍 질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과일, 견과류, 씨앗류, 콩, 신선한 생채소가 식단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식물성 식품에는 암의 생성 과정을 방해하는 영양소와 식물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는 발암 물질을 차단하는 천연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 브로콜리, 양배추, 미니 양배추, 겨자잎, 케일,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암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채소들이다. 당근, 양파, 비트, 시금치도 좋다. 좋은 과일로는 아보카도, 체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파인애플, 수박, 키위, 망고, 자두, 감로 멜론 등이 있다. 과일 주스는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채소에 들어있는 중요한 항암 영양소는 즙을 짜거나 믹서로 가는 방식이 생물학적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과즙계나 강력한 믹서를 사용해 기계로 식물의 거친 세포벽을 파괴하면 식물은 더 많은 영양분을 방출한다.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씹어 섭취하는 것보다 3배나 더 많은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여분의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씹는 행위는 영양소 일부만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대부분의 사람은 제대로 씹지도 않는다. 과즙기와 믹서의 조합이 가장 좋다. 즙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포만감이 적기 때문에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며 영양소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믹서로 갈면 섬유질이 남는다. 즙은 만든 직후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다. 당신이 암을 예방하거나 암의 진행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채소를 즙을 짜거나 믹서로 갈아 마시는 것이다. 섬유질은 암의 예방을 돕는다. 내장을 감싸고 있는 세포를 위해 연료를 생성한다. 또한 에스트로겐을 대사하는 장내 유익균을 도와서 유방암과 전리세맘 같은 에스트로겐 유발암을 예방한다. 2007년 국제역학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유방암 위험성을 절반이나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하루에 적어도 30g의 섬유질을 섭취하도록 권장하며 많은 전문가가 하루에 35에서 45g을 섭취하도록 권장한다. 섬유질은 신체의 인슐린과 에스트로겐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암을 유발하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으면 유방암과 전리세맘이 생성된다. 섬유질이 많은 신선한 음식은 암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 및 항산화 물질을 포함해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과일과 채소는 유기농이어야 한다. 동물성 단백질은 무조건 꼭 유기농이어야 한다. 수십 가지의 항암 화합물이 식물 속에서 발견되었다. 케르세틴을 포함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는 유방암과 전리세맘을 자극하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방해한다. DNA가 산화로 인해 손상되면 정상세포는 암세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올리브유는 DNA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녹차와 홍차 또한 DNA 손상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분열되는 것을 막아 암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수많은 식물성 화학물질이 암의 성장 메커니즘을 방해하고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로틴이 많이 섭취하면 암의 성장이 멈춘다는 사실이 여러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짙은 녹색이 버섯, 양파의 조합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국제암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버섯을 다량 섭취한 여성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64%나 낮았다. 당신의 항암 식단에 포함해야 할 식품 목록이다. 좀 모르겠는 식품이 많긴 한데요. 그 중에 아는 것들 위주로 읽는다면 당근,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콜리플라워, 파슬리, 시금치, 비트, 샐러리, 케일, 완두콩, 호박, 브로콜리, 콜라드, 양상추, 피망, 근대, 미니 양배추, 오이, 겨잣잎, 무, 순무, 새싹 채소, 가지, 오크라, 봄 양파, 미나리, 양배추 등이에요. 유기농 과일과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한다. 메밀, 기장, 현미, 퀴노아, 아마란스 등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곡물들을 가끔씩 적당량 섭취하는 것도 괜찮다. 콩가 식물 및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가끔은 고품질의 생선과 유기농 계란을 식단에 조금 추가해도 좋다. 새싹 채소는 훌륭한 선택이며 항암 식단으로 강력히 추천한다. 견과류는 좋은 식품이다. 캐슈나 땅콩과 같은 수많은 견과류는 곰팡이로 너무 오염되어 있다. 곰팡이는 간에 들어가 매우 중요한 종양 억제 유전자를 차단하는 발암성 아플라톡신을 생성한다. 따라서 견과류는 유기농이어야 하고 가공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아몬드, 마카다미아, 브라질너트, 호두 등이 좋다. 2010년 미국 화학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UC 데이비스 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호두는 종양의 성장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여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암 생성 과정을 방해하며 암의 위험성을 낮추고 종양 성장도 둔화시킨다. 하루에 호두 2줌을 섭취하게 했더니 유방암 위험성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필수적이다. 물은 몸의 수분을 공급하고 몸속 독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적어도 8컵을 마시라고 권한다. 물은 순수한 물이어야 한다. 녹차와 백차를 주기적으로 마시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흑색종, 난소암, 방광암을 억제할 수 있다. 녹차 추출물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과 같이 호르몬에 민감한 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혈병, 다발골수종 같은 혈액암을 억제하는 것도 입증되었다. 게다가 난소암과 폐암 발병을 억제하고 진행 중인 폐암의 성장도 멈추게 한다. 방광암 발병 역시 제어한다. 고품질의 차를 매일 마실 것을 권장한다. 하루에 2잔 내지 석 잔의 배차를 마시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을 익히지 않은 채로 신선하게 먹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 식품을 먹는 사람들의 소변에는 농약이 거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변에는 안전 수준을 초과하는 양의 농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제 다 읽었어요. 만약 당신이 암에 걸렸다면 당신 식단에서 변경해야 할 중요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번 모든 가공식품을 피해라. 2번 유기농과 생채식이 아닌 음식점의 음식들을 피해라. 3번 유기농 식품을 섭취해라. 4번 식물성 식품으로 이루어진 식단을 우선적으로 택해라. 5번 고품질의 영양 보충 프로그램을 시작해라. 6번 가공된 식품과 기름을 피해라. 7번 건강한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의 균형을 맞춰 섭취해라. 1대1 식단 8번 식단에 고품질의 아마인유와 올리브유를 포함해라. 9번 설탕과 밀을 피하고 곡물을 최소화해라. 10번 모든 우유 제품을 피해라. 11번 알코올과 커피를 피해라. 12번 땅콩, 옥수수, 말린 과일 같은 곰팡이가 많은 식품을 피해라. 14번 구운 음식과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을 피해라. 13번 동물성 단백질을 최소화하고 먹더라도 꼭 유기농으로 섭취해라. 14번 매일 신선한 채소를 즙을 내거나 믹서로 갈아서 마셔라. 모든 질병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인해 생기거나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음식이 세포에 필수적인 원료를 공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먹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세포는 화학 공장이다. 매 초마다 각 세포에서는 10만 개가 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얻으려면 진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진짜 음식이란 자연이 제공하는 영양이 풍부한 것을 말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결핍과 독성 2가지다.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암을 촉진하는 식품으로는 설탕, 밀가루, 가공된 기름, 유제품, 과량의 동물성 단백질 등이 있다. 아스파탐, 글루탄산염, 알코올, 불소, 염소, 커피 같은 것들도 암에 기여한다. 공장에서 나온 것은 영양가가 적고 독소가 많아서 당신을 병들게 할 것이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죽이는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미니 양배추, 겨자잎, 케일, 콜리플라워, 보라색, 포도, 빨간색 라즈베리, 딸기, 당근, 파인애플, 아몬드, 호두 등이 있다. 만일 암에 걸렸다면 당신은 다양한 영양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다. 반드시 식단을 바꾸고 고품질 영양 보충제를 섭취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합니다.